네, 그러면은 5주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요, 의자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명령어가 flow along surface라고 해서요. 서페이스 면을 따라서 형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고급 기술인데요. 조금 다소 복잡하니까 잘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하게 된 거는요, 사실은 마지스라는 알마 체어라는 게 있습니다. 알마 체어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등판에 패턴이 쫙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넣고 싶은데, 사실 그 라이노 프로그램에서만 쓰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플라스틱 의자라는 것은요, 어쩌면 판이기 때문에 힘을 줬을 때 많이 이제 흔들리거나 밴딩이 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받아서. 근데 이거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립이라고 합니다. 그 갈비뼈에 그 립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뼈대를 대줌으로 해서 조금 더 견고성을 갖게끔 하는데, 그 알마체어, 이 알마체어 디자인 하신 분은 이런 립 자체도 하나의 어떤 패턴을 넣어서 형태를 만들었다는 게 참 독특했었고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러스트가 쭉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일러스트만이 아니라 뼈대의 어떤 기능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알마체어 디자인하신 분이 야비어, 자비어, 마리스칼, 예, 스페인 분이긴 한데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스페인 하시는 분 있으면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을 검색하니까요, 디자이너라는데, 일러스트가 더 많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이에요.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스케치 안 되시는 분들 제발 좀 순수 쪽이나 일러스트 작업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데,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작품을 쭉 한번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니까, 이 강아지를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참 낯익은 강아지다 했더니 이게 코비라고 해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쓰였던 캐릭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디자인했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에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마지스에 보면 줄리앙이라는 그 아동용 의자가 있는데 그 아동용 의자를 디자인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인터넷에 그 소스가 올라와 있었어요. 한번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무조건 제품 디자인해서 무조건 그 스케치를 제품스럽게만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만화든 일러스트든 좋으니까 평소에도 이런 작업을 하시는 훈련을 하시고, 이거를 3D로 만들면은 어떻게 나올까 상상을 해서 한번 스케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마지스의 그 미투라는 거는 이제 브랜드입니다. 아동용 가구를 만드는 브랜드 마지스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줄리앙이라는 아동용 의자인데 아까 보셨던 스케치를 그대로 모델링을 한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모델링 하려는 건 아니고요. 많이 버거우실 것 같아서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플라스틱 의자에 어떤 립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라고 아시고 이거를 전제로 했을 때 이거를 모델링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방법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금형이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한 거는 한 예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은요, 금형에서 안 빠질 수 있다.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금형 설계를 대해서 아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제 앞뒷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질감을 이제 투명 유리 재질로 좀 넣었는데요.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뭐 충분히, 네. 자, 그래서 명령어 들어갑니다. 뭐 기본적인 라인 들어가고 뭐 서페이스 돌리고 이런 거 다 아신다고 전제하에 지금 2학기가 되고 이것만 배운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라인 긋는 법 이거 모르시면은 조금 문제 있으십니다. 본인이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명령어 4개, 커브 네트워크, 블렌드 커브, 팔로우 얼롱 서페이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UV하고 팔로우 얼렁 서페이스라는 거, 이거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아셔야지 고난이도 방금 했던 거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이거 뭐죠? 네, 퀴즈 나올 수 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만들기 했습니다. 자, 먼저 UV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UV는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을 할 때는요, 왼쪽 클릭을 하면은 UV 커브를 만들고요. 오른쪽을 하면 커브에다가 온갖 제가 작업을 한 거를 다시 서페이스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측 커브 만들기 안에 보시면 지금 UV라고 좌측 하단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또는 풀다운 메뉴에 보시면요, 커브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 커브 안에 개체로 커브 만들기 들어가시면 그 안에 다시 UV 커브 만들기나 또는 UV 커브 적용이라는 명령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UV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UV. 저희 아이콘 자체에 UV 써 있으니까 UV가 뭐지? UV. 자, 여러분은 우리 가상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요, 좌표로 얘기하면 XYZ라는 축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서페이스 안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서페이스를 기준으로 XYZ이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의 공간인 또는 지금 이 가상 공간 안에서의 그 공간의 XYZ 값을과 서페이스에서의 존재하는 XYZ를 구분하기 위해서 UVW라고 합니다. 그래서 UVW까지 Z축을 W로 보시면 되겠죠. XY는 UV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UV 커브를 만드는데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왼쪽 클릭하시고요. 서페이스 1번, 지금 보시는 1번 서페이스 클릭하시면요, 자동적으로 2번 같이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 박스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은 요 전체의 길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쏙 들어간 것도 쭉 펴줬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펴져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데 어디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때문에 요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1번처럼 막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게 하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용을 좀 비워놨어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려고. 그런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적용은 우클릭이죠? 우클릭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제가 먼저 그렸던 부분 1번을 선택을 하고 바로 3번으로 가셔서 적용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나옵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사실은 이게 요 중간쯤에 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 위에 쭉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까지, 얘는 지금 한계를 여기까지 본 겁니다. 요 안에까지. 제일 밑에 나온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 와 있네요. 여기가 여기구나. 그럼 요 부분이 여기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내가 저대로 된 위치에 적용을 하시려면요, 2번인 요 박스까지 2번인 요 박스까지 선택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 아웃라인에도 선이 가 있는 거 보시죠?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요 정확한 위치에 설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업하실 때 이제 팔로우 얼렁 서페이스 하는 거 전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이고 어디가 좌우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보실까요? UV 어디 있냐고요? 여기 보시면은 커브 투영이라는 거 길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UV가 있습니다. UV. 그래서 좌클릭입니다. 좌클릭 하시고요. 자, UV 커브 선택 하시면 바로 엔터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진행할 때 가령 탑뷰에서 한번 볼까요? 탑뷰에서 네, 이런 거가 있다. 폴리라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걷다 치면은 트림 한쪽으로 모았죠. 이것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데 컨트롤 G에서 그룹 먼저 짓고요. 자, 얘를 갖다가 실수하는 게 이제 우클릭 하겠습니다. 우클릭하고 얘를 바로 이렇게 찍어버리면요. 자,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끝으로 인식해서 적용을 의자 전체에다가 합니다. 이러시면은 잘못되는 거고요. 이거를 같이 선택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요 라인이 지금 요 노란 라인이 바깥에 쑥 돌아가는 거 보시죠. 이걸 맞춰서 얘가 요 안에 있는 것까지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고 요쪽이 아래구나. 이런 거를 먼저 감지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좌우가 어디 쪽인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봤고요. 요거를 한 다음에 이제 팔로우 얼렁 서페이스라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팔로우 얼렁 서페이스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1번이 제가 적용할 솔리드를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서페이스를 찍으라는데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서페이스를 만듭니다. 이건 어디서 샀나요? 네, 처음에 만들었던 그 사각,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UV에서 나왔던 커브를 서페이스로 전환을 했을 때입니다. 이 사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서페이스 사각 만드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가끔 곡면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널찍하니 사각을 만든 다음에 사각 서페이스 만들고 트림해서 주변을 알리고선 그 안에다가 그걸 잡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오차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적당한 크기로 사각을 만들어서 놓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적용은 어디다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3번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적용이 된 대로 옮겨집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크리에이티브 UV에서도 똑같이 처음에 선만 잡는 게 아니라 전체 선을 잡았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2번에 기준 서페이스가 되는, 왜냐면 얘가 높이도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보면은 이 기준면이 어딘지, 기준면과 딱 붙어 있는지 등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서페이스 지금 뒷면인데 이거 간혹가다 앞쪽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팔로우 얼렁 서페이스 한번 알아보는데요. 요겁니다. 서페이스 따라 흐름,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묻죠. 서페이스 따라 흐름을 개체, 어느 개체를 할 건데 얘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얘를 할 겁니다. 방금 그거는 제가 만들었던 커브고요. 이거를 그 커브를 기준으로 익스트루드해서 돌출해서 지금 요 솔리드를 만든 상황입니다. 요 만든 거를 선택했더니 완료됐으면 엔터 키해. 그래서 엔터. 그랬더니 물어보죠. 기본 서페이스 기본이 어느 건데 얘가 기본이야. 그랬더니 엔터 치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대상을 찍으래요. 대상. 그러니까 이것이 옮겨져 붙을 대상이 어느 건데 라고 묻습니다. 얘야.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옮겨지는 게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요거 직접 해보시면서 알아보셔야지 아마 익숙해질 것 같고요. 자, 이거 다음에는 실제로 의자를 만들면서 영상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모델링 할 텐데요. 이 모델링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거 기본적인 거는요, 밀리미터 스몰 사이즈에서 지금 작업을 할 거고요.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곡면인 서페이스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 솔리드 모델링을 얹힐 수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에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탑 뷰에서 좌판 부분 될 거를 한번 그려보는데, 중심점 먼저 긋고요. 죄송합니다. 좀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곡면인데다가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항상 모델링 하실 때 대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대충에 하는데, 사실 의자나 이런 그 인체들이 맞는 것들은 책상의 높이는 70에서 그러니까 700mm에서 730mm 사이에 놓여 있고요. 의자 높이 역시도 400에서 420, 그리고 좌판 역시 넓이나 깊이 같은 경우도 한 40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맞춰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좌우폭을 잡아보겠습니다. 좌폭이 앞뒤 옵셋. 그래서 앞뒤 간격 400 한 20 정도 잡죠. 420. 그래서 요거 처음 십자 하실 때도요, 조금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잡고 크게 하시고요. 400이 이 정도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등판 역시도 대충 요 정도 각도로 한번 줘볼까요? 하지만 이게 400이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얘를 옵셋 420,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림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트림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림 다시 요 두 개만 잡고요. 자, 의자 엉덩이 닿는 부분을 라운드를 줘야겠죠. 그래서 필렛을 한 100 정도 줬습니다. 반지름 100. 네, 요 정도에서 이제 의자의 중앙이 되겠네요. 조인하고 컨트롤 옵셋 하겠습니다. 옵셋은 한 5cm, 네, 50mm 정도에서, 너무 깊은가요? 5cm는? 그러면 3cm 정도, 30mm 정도 하겠습니다. 30mm 하고요. 자, 무브에서 한 43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210 정도 해볼까요? 210, 무브 210, 좌우 대칭이니까 미러 이렇게 해서 라운드 하시게끔. 그 다음에 허리가 좀 짤록하면 이쁘겠죠. 자, 근데 이걸 지금 하시면요, 이거를 요 3개 꺾이는 라운드 3개만 잡고요, 양쪽 잡고 탑이든 프론트에서 스케일로, 1D 스케일이네. 1D 스케일, 1D 스케일로 중심으로부터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이쁘겠죠? 이쁠 텐데 각이 져버렸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익스플러드에서 얘네 둘은 지우고, 커브, 블렌드, 조정 가능한 커브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좌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인, 원래는 요 위에도 길이도 조절하고 뭐 위에도 해야 되는데, 요건 어차피 전 둥근 서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둥근 서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네. 자,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뭐냐고요? 여기죠? 보관점 커브란데, 보관점 커브. 자, 요거 다 잡으시고요. 얘 빼고 요렇게 잡고, 뭘 하시냐? 커브 네트워크. 네, 요렇게 하면은
서페이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대충 의자 느낌 나죠? 이것만으로도. 예, 원래는 여기 동그랗게 하고 앞에도 나오게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얘의 면적을 전개했을 때, 펴놨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길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뭘 찾냐? 자, 커브 투영 안에 보시면요, UV 있네, UV. 근데 UV 왼쪽 하면 커브 만들기고, UV 하나 만들면은 커브 적용인데, 자, 커브를 만들어서 얘의 영역, 아웃라인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엔터, 무브. 자, 죄송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얘는 이렇게 긴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얘를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림 하고요. 자, 이거를 다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적용할 때는 여기부터 적용 나오죠. 우클릭하고 얘만 클릭하시면 안 돼요. 얘만 하시면요, 엔터하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전체를 아우르게끔 되기 때문에 컨트롤 Z, 이게 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밖에 보이는 요 선들, 노란 요 선은 지금 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쪽이 여기가 보시면 좁네요. 즉 여기가 여기구나, 넓은 데가 여기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죠.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본 거고요. 취소하고요. 자, 여기서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데 라이노에서만 한다? 너무 그거는 생각이 좁은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 느낌 나는 거는 어디서 한다? 일러스트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영역은 알아야 되니까 영역 부분 선택한 거, 선택 개체 내보내기 있네요. 선택 개체 내보내기. 내보내실 때 제가 이거 앞에 전에 했던 거고요. 자, 체어 2에 체어 2로 가겠습니다. 체어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러스트로 불러드리니까 쭉 보시면은 AI 있죠? 클릭하시고 2가 또 있군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1으로 하죠. 네. 그리고 1mm를 1mm로 살 거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갖고 가서 영역만 확인하고 다시 갖고 왔을 때 작더라도 스케일로 조절해서 맞추면 되니까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러스트 켜놨습니다. 제가 이거 좀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블록 브러쉬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겁니다. 블록 브러쉬로. 얘도 지우고 아예 새로 불러보죠. No. 파일 오픈. 아까 체어 1이었죠? 불러오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단은 이쪽이 위였다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로테이트 하고 90도 오케이. 그리고 뭐 글이 불편하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Shift 누르고 스케일 조절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0 하면은, 자, 이게 내 캠퍼스다. 지금 내 의자의 그 전체 전개도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패턴을 제가 블럭 브러쉬를 쓴 이유는 이제 선이 빨리 만들어지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두께는 너무 작네요. 한 10 정도 하고, 네, 여기서 피델리티라는 거, 스무스에 나오는 거 놓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직선으로 작업하실 때는 그 펜 툴을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요거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지워주고요. 얘네들을 스트로크 크기를 조금 튀어줄까요? 4 16 조금 여유있게 네, 요정도 해볼까요? 자, 이거 선인데 이걸 어떻게 갖고 가나요? 그냥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예, 오브젝트 가서 패스에 들어가시면요, 아웃라인 스트로커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방금 하셨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오브젝트 안에 패스, 이게 패스니까 패스 안에 가시면요, 아웃라인 스트로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는 순간 얘가 필로 바뀌었죠? 필로 스트로커였는데, 네, 이거 그냥 들고 오시면 돼요. 이거를 들고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물으실 수 있는데, 파일, 자, 세이브, 그냥 세이브 해볼까요? 네. 그냥 1번으로 할게요. 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우선, 일러스트를요, 자, 보시면은, 네. 여기서 파일, 불러오기, 가져오기 했습니다. 가져오기. 그러면 아까 1번. 이거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로테이트, 샥, 그다음 무브. 스케일 맞추면은 좋긴 한데, 자, 무브에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선 얘를 스케일을 뭘로냐, 2D 스케일입니다. 2D 아까 1D 했지만 2D로 쭉 해서, 네, 동일하게 다시 일부러 뺐습니다. 왜? 자, 이제 주변 선 정리하려고요. 트림, 얘로, 그 다음에 전부 다 해야죠. 전부 다 엔터, 슉. 먼저 외곽 나오는 것들만 한번 쭉 정리해 보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얘네들도 다 됐나요? 얼추 됐죠? 그러면은 요거 지워줘야겠죠. 네, 얼추 된 것 같죠? 그러면 조인, 네, 됐습니다. 딜리트, 얘는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무브, 우선 일단은 요 위에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 잡고 쭉 이동하면 맞겠죠. 자, 얘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UV로 들어가셔서 아까 UV 요 부분에 적용이죠. 우클릭 해서 얘한테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냐 이게 좋은 게요. 지금 얘는 바로 됐던 게, 아까는 대각선으로 막 갔는데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면을 닫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두께를 주겠다 이거죠. 두께를. 그래서 익스플로드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드 죄송합니다.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솔리드. 네. 높이는 한 10mm? 10mm 좀 약해요. 20mm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20mm 나왔는지. 예, 딱 봐도 솔리드인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UV 선으로 보낼 때는 서페이스가 필요 없었는데 커브만 있으면 됐는데 서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얘도 커브가 필요한 게 서페이스를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사각이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잡고, 자, 오류가 한번 날 텐데요. 한번 먼저 오류가 뭔지를 좀 보시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 자, 요번에는 이겁니다. 서페이스 따라 흐름. 이게 flow along surface라고 명령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따라 흐를 개체를 적어라죠. 우리 따를 거. 서페이스 따라 갈 개체는 얘다. 아니야, 얘죠. 돌출. 잠시만,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 놈이 있네요. 그래서 컨트롤 G에서 묶었습니다. 먼저 컨트롤 G 하고 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따를 놈 얘야. 그렇지? 완료됐어? 다 됐어. 엔터. 그러면 기본 서페이스입니다. 이게 기본 서페이스. 모서리를 찍으래요. 여기다. 그 다음에 묻지 않습니다. 기본 서페이스면 대상은 뭐냐? 얘가 대상이죠. 얘요. 자, 오류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지금 앞에 놓고 싶은 게 아니라 뒤에다 놓고 싶은 거였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때는 무브 아까 20mm였죠? 두께. 그러면은 얘가 위로 20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브 20. 그래서 서페이스 자체를 위로 올리고 얘를 뒤로 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다시 플로우 얼롱 서페이스를 얘를 할 거야. 그룹 2번이다. 다 됐으면 엔터. 기본 서페이스는 뭔데? 얘지. 그러면 대선 원데 얘라고. 자, 보시면 이제 보시면, 자, 보실까요? 예, 요번에는 뒷면에 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곡면까지 잘 따라가면서 이러한 선들이 작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 두께 줘야겠죠. 서페이스 커브 뭐 한 5mm 정도 줄까요? 10mm? 여유있게 10mm 한번 주겠습니다. 네. 서페이스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 거리 15, 아까 15 줬네요. 15? 아유, 10mm 줘자. 10mm 너무 두껍다. 10mm.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솔리드 아니오를 솔리드요. 우선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쁘죠? 어렵지도 않고. 예, 이것으로 저희가 그 뭐지? 서페이스 흐름 따라 솔리드 제품을 놓는 거를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커브도 놓을 수 있고, 커브는 요 UV만 쓴다. 그리고 그 솔리드 같은 경우, 솔리드 제품을 갖다가 놓을 때, 서페이스를 갖다 놓을 때는 요거에다 설치를,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한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죠? flow along surf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flow along surface. 예. 영어 명령은 그렇고요. 한글로는 surface 따라 흐름, 뭐 surface 따라 흐름, 뭐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마지스 의자 같이 패턴을 넣어서 립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립인 건 아시죠? 왜냐면 플라스틱이 이게 넓은 판이 있으면은
찌끄덩찌끄덩하고 힘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패턴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의자의 어떤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좀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게 패턴을 넣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면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